안녕하세요. 림쌤의 10분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한능검 대비 기본 개념 강의 13번째 시간 고려의 문화로 돌아왔습니다. 이 고려의 문화가 또 분야별로 굉장히 내용이 많거든요. 집중하셔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려의 불교부터 시작해 볼까요? 고려는 명실상부 불교의 나라입니다. 왕실이건 백성이건 불심이 대단했는데요. 승려의 지위도 왕족이나 귀족으로 상당히 높았고 과거 시험에도 승과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태조 왕건 때부터 훈요 10조를 통해 연등회 같은 불교 행사를 장려했거든요. 물론 성종 때 받아들인 최승로의 시무 28조로 인해 연등회의 횟수가 줄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의 백성들은 불심이 깊었습니다. 왜 지금도 석가탄신일에 절에서 연등을 걸잖아요. 이런 행사가 연등회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고려의 불교에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승려가 2명 있는데요. 먼저 고려 전기에 활동했던 대각국사 의천입니다. 중요합니다. 고려 문종의 넷째 아들이었던 의천은 불교의 두 종파인 교종과 선종의 통합을 강조했어요. 기억나시죠? 불교에는 교리를 중시한 교종과 참선을 강조한 선종이 있다고 했잖아요. 의천은 이 교종과 선종의 통합을 주장하며 천태종을 창시했고요. 불교의 교리와 직관을 함께 닦자는 교관 겸수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교종이 앞에 있잖아요. 이는 확실한 교종 중심의 선종 통합이었습니다. 이러한 의천은 저술 활동에도 힘을 쏟아 초조대장경의 계보를 잇는 교장을 만들었고요. 한편으로는 화폐 유통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고려 전기에 의천이 있다면 고려 후기에는 진울이 있는데요. 이 보조국사 진울도 완전 중요합니다. 진울 또한 불교 종파의 통합을 위해 노력한 인물이에요. 사실 앞서 의천이 교선 통합을 이뤄내긴 했지만 의천은 왕자님이잖아요. 그래서 영향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겉으로는 합쳐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의천의 사망 이후 다시 불교의 종파는 대립각을 세웠고 특히 문벌들과 결탁해 타락한 교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졌습니다. 이에 진울은 수선사를 중심으로 불교 개혁운동을 펼쳤는데요. 이를 수선사 결사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진울이 창시한 종파가 바로 조계종이고요. 이 조계종은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이 핵심이며 이에 관련해 진울은 정예쌍수와 도노점수를 강조했습니다. 이 진울과 의천은 비교해서 잘 나오니까요. 의천의 천태종과 진울의 조계종을 구분해서 잘 정리해두세요. 그리고 이 진울의 제자 중에 혜심이라는 승려가 있는데요. 혜심은 유교와 불교가 일치한다는 유불일치설을 주장한 승려입니다. 같이 기억해두세요. 자, 그럼 다음으로 불교의 나라 고려에서 발달했던 불교 예술품에 대해 살펴볼까요? 먼저 불상입니다. 고려 초에는 기존엔 볼 수 없었던 철불이 등장해요. 이는 후삼국의 통일 후 평화를 지향하며 무기를 모두 녹여서 불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열의 좌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름은 굳이 외우지 마세요. 이 사진을 보고 철불이구나, 고려 초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시기에는 개성 넘치는 대형 석불이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대표적으로 논산 관촉사에 있는 미륵보살과 안동 이천동에 있는 열애입상, 파주 용미리의 이불입상 등이 있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거대하고 한편으론 우스꽝스럽기도 해요. 정말 이게 불상이 맞나 싶을 정도로 개성이 넘치는데요. 이렇게 고려 초에 등장한 거대하고 파격적인 불상들은 이 시기 지방호족들의 힘을 상징한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상도 문벌시대로 들어오면서 신라 양식을 계승해 다시 안정적으로 변화해요. 이를 잘 보여주는 불상이 바로 이 영주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애자성입니다. 석굴암의 본존불과 비슷한 느낌을 주죠? 그리고 고려 후기로 넘어오면 불상보다는 불화가 유행하는데요. 이러한 불화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수월관음도와 아미타 레용도가 있습니다. 이게 사진으로는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실제로 보면 정말 섬세하고 화려하다고 해요. 이러한 불화들은 모두 왕실과 지배층의 염원을 담아 제작된 겁니다. 그리고 불탑. 고려 초 호족의 시대에는 아무래도 선종의 영향으로 승탑이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여주 고달사지 승탑이 있습니다. 확실히 이 승탑만이 가지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고려 전기의 탑으로는 평창에 있는 월정사 팔각 구층석탑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 고려 전기의 탑은요, 다각 다층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월정사 팔각 구층석탑도 팔각 구층이잖아요. 이게 고려 탑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고려 후기로 넘어오면 권문세족들이 원의 양식을 본따 세운 탑이 하나 있어요. 바로 개성의 경천사지 10층석 탑인데요. 중요합니다. 확실히 이 탑은 원의 영향으로 상당히 중국스러운 모습을 띠고 있고요. 이후 조선시대 때 제작된 원각사지 10층석 탑에 많은 영향을 준 탑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으로는 불교 건축물인데요. 고려의 건축물들은 주심포 양식을 띠고 있습니다. 주심포 양식이란 기둥 위에 포를 얹고 그 위에 지붕을 얹은 건축 양식인데요. 포를 이용해 무거운 지붕의 무게를 분산시킨 것으로 기둥 위에만 포가 있는 걸 주심포 양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주심포 양식의 사찰에는 안동의 봉정사 극락전, 예산의 수덕사 대웅전, 영주의 부석사 무량수전이 있는데요. 이 중 이 봉정사 극락전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고려의 목조 건축물입니다. 또 영주의 부석사 무량수전은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사찰이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운 균형미를 자랑하는데요. 특히 이 배울림 기둥이 유명합니다. 가만히 보시면 기둥의 배가 좀 뚱뚱하죠? 실제로 기둥의 3분의 1 지점의 폭을 넓게 했는데요. 이를 통해 시각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무거운 지붕을 받쳐주는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사찰은 정말 예쁘거든요. 나중에 꼭 한번 가보세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고려의 유학에 대해 살펴볼까요? 고려 역시 유학이 발달한 나라였는데요. 특히 광종이 시행한 과거제로 유학에 대한 열정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과거제는 쌍기의 권위로 만들어졌고요. 문과와 잡과 그리고 승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무과가 없죠? 이게 바로 고려의 무신들이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한편 성종 때는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 유교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삼았고 고려의 최고 교육기관인 국자감을 설치했습니다. 자, 복습 한번 할까요? 고구려의 태학, 통일신라의 국학, 발해의 주자감, 고려의 국자감, 그리고 앞으로 나올 조선의 성균관까지 나라별 교육기관을 잘 기억해 두세요. 근데 이 국자감은 중앙의 교육기관이에요. 그럼 지방의 교육기관은 뭐냐? 바로 향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자감과 향교는 모두 국가주도의 교육기관입니다. 쉽게 말해 공교육인데요. 사실 지금도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이 인기가 많잖아요. 고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학이 성행했고요. 이때 유명했던 12개의 사립학교를 사학 12도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사학 12도 중 단연 최고는 최충의 구제학당인데요. 이 최충을 해동 공자라고 불렀어요. 바다 건너 동쪽에 있는 공자라니 이 당시 최충의 명망이 정말 높았던 것 같죠? 그리고 이러한 최충의 구제학당에 다니는 학생들을 문헌공도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사학의 인기가 높아지자 국가에서는 관학진흥책을 마련했는데요. 장학재단인 양영고를 설치하고 전문적인 학자들을 초빙한 전문칠제를 시행했지만 사실 효과는 미비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공교육이 사교육을 이기기는 힘들잖아요. 한편 고려 후기에는 성리학이 등장했는데요. 이 성리학은 원 간섭기 때 안양이 원으로부터 들여온 학문입니다. 성리학도 큰 틀로 보면 유학이에요. 유학 안에 여러 학문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성리학인 겁니다. 이러한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바로 신진사대부고요. 이 신진사대부가 결국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건국했죠. 이 당시 신진사대부의 계보를 보면 이재현, 이색, 정몽주, 정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재현이란 인물은 여공패설이라는 저서를 남겼고요. 충선왕이 베이징에 설치한 망건당에서 활동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망건당은요, 책이 망건이 있는 일종의 도서관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도교와 풍수지리설입니다. 앞서 불교와 유학에 대해 설명드렸었는데요. 도교 역시 국가의 안녕과 왕실의 번영을 기원하는 종교로 그 근간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풍수지리설. 이 풍수지리설은 고려를 건국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친 사상인데요. 이후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의 사상적 배경이 되어주기도 했었죠. 하지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실패하며 사람들의 관심은 점차 남경으로 향했는데요. 이 남경이 바로 한양입니다. 이러한 남경에 대한 관심은 남경 길지설로 이어졌고 이는 고려 말 새로운 시대인 조선건국에 큰 영향을 미친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고려의 역사서로 넘어가 볼까요? 고려 시대에도 많은 역사서가 편찬됐는데요. 초기에 쓰여진 실록은 아쉽게도 현재에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몬벌시대 때 쓰여진 중요한 역사서가 있죠? 바로 삼국사기입니다. 이 삼국사기의 저자가 김부식인데요. 김부식은 삼국사기를 철저한 신라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 기전체 방식으로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러한 삼국사기는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역사서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고려 후기로 넘어오면 보다 다양한 역사서들이 등장해요. 우리나라 고승들의 이야기를 쓴 각훈의 해동고승전이라던가 이규보가 쓴 동명왕편 등이 대표적인데요. 특히 이 동명왕편은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바로 고구려의 후손이다 라는 민족의 강한 자긍심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 간섭기 때는 거의 원의 반식민지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자주의식을 심어주는 역사서들이 많이 편찬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일연의 삼국유사인데요. 중요합니다. 이 삼국유사는 버려진 삼국의 이야기를 모아 만든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재밌는 전설이나 설화 등이 주로 수록되어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단군 신화가 수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 삼국유사는 삼국사기랑 비교해서 잘 나오니까요. 잘 정리해두세요. 그리고 이 시기 쓰여진 역사서로 이숭휴의 제왕운기도 있는데요. 역시나 단군조선을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아무래도 우리 민족이 어려운 시기를 단군을 통해 극복하고자 한 것 같죠?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신진사대부 중 이재현 있죠? 이 이재현이 쓴 사략이라는 역사서도 있었다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으로는 고려의 인쇄입니다. 고려하면 또 이 인쇄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특히 고려는 목판 인쇄술과 활판 인쇄술이 모두 발전한 나라였습니다. 이 중 목판은요, 거란의 침입 때 만들었던 초조대장경이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몽골의 침입 때 불타 소실됐죠? 그래서 다시 만든 대장경이 바로 너무나 유명한 팔만대장경입니다. 이 팔만대장경을 제조대장경이라고도 해요. 제조대장경이란 뜻이 다시 만든 대장경이란 뜻이거든요. 암튼 이 너무나 정밀하고 아름다운 팔만대장경은 현재 해인사 장경판전에 보관돼 있고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돼 있습니다. 그리고 활판. 이 활판은 금속 활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금속 활자로 만든 책 중 상정고급 예문이 있는데요. 고려 정기 인종 때 제작됐지만 아쉽게도 현재엔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려 후기에 너무나 중요한 금속 활자본이 있죠? 바로 직지심체요절입니다. 중요합니다. 이 직지심체요절은 청주 흥덕사에서 만들어졌고요.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입니다. 고 박병선 박사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발견한 이 책은 독일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보다 무려 78년이나 앞서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정말 고려가 얼마나 인쇄기술이 뛰어난 나라였는지 아시겠죠? 다음으로는 자기와 공예인데요. 이 고려는 정말 귀족적인 문화가 발달했어요. 이런 나전칠기나 고려청자 등이 귀족 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인데요. 특히 고려청자는 당시 중국인들도 인정하는 최고의 명품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려청자는 고려 전기에는 무늬가 없는 순청자가 유행했고요. 고려 후기부터는 무늬를 넣은 삼강청자가 유행했습니다. 이러한 상감청자에는 정교한 무늬를 새겨 넣은 고려만의 독자적인 기술, 상감법이 녹아 있습니다. 정말 화려하고 예쁘죠? 역시 고려의 기술력은 대단한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고려의 과학인데요. 먼저 의학 분야에서는 고려 후기의 향약 구급방을 기억해 주세요. 이 향약 구급방은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의학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려 말에 발달했던 화약 제조 기술. 이 화약 제조 기술에서는 최무선의 화통도감이 중요한데요. 화통도감은 화약과 무기를 만드는 곳이었고요. 이 화통도감을 통해 만든 화약과 무기가 최무선의 진포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화약 제조 기술까지 고려의 문화를 쭉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이 고려는 문화 강국이라고 불릴 만큼 아름답고 멋진 문화들이 많이 발달했는데요. 부디 즐거운 마음으로 문화 파트 공부하시고요. 사진 자료 많이 보면서 반드시 복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